오늘은 조합성 문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문제부터 먼저 한번 보고 한번 시작할게요. 자, 1, 2, 3, 4, 5 다섯 개의 숫자로 1은 만의 자리, 2는 천의 자리, 3은 백의 자리, 4는 십의 자리, 5는 1의 자리에 오지 않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써보면은 1, 10, 100, 1000, 만. 그러니까 요 자리에는 1이 오면 안 되고, 요 자리에는 2가 오면 안 되고, 요 자리에는 3이 오면 안 되고, 요 자리에는 4가 오면 안 되고, 요 자리는 5가 오면 안 되는 1, 2, 3, 4, 5로 가질 수 있는 5자리 숫자를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몇 가지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명이 그래서 비 오는 날 식당에 갔는데 서로 나오면서 자기 우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지고 오는 가짓수나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자리, 이 사람이 1이라는 우산을 가지고, 요 사람은 자기 소유가 2라는 우산이고, 요 사람은 요거 3이라는 우산이고, 요 사람은 4라는 우산, 이 사람은 5라는 우산이라고 하면 자기 자리 아니면 다른 숫자 들어가는 거니까 다른 우산을 가져오는 경우 이 가짓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수학자들의 관심을 끌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접근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흔히 세 가지 방법이 많이 쓰이거든요. 자, 우리가 요거 약간 난이도 높은 수준까지 제가 조금 고등학생들이 보기 조금 난이도 있는 수준까지 제가 오늘은 설명해 보려고 해요. 관심 있게 조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을 보통 할 때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보통 이걸 어떻게 푸냐면은 수형도라 그래요. 수형도. 그러니까 수형도라는 게 이게 숫자가 나무라는 소리야. 나무 모양이다. 수형. 그래서 나무 모양이다. 그래서 나무 모양의 그림이다. 그래서 수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영어도 똑같아요. 요거를 트리 또는 트리 다이아그램이라고도 하고 그냥 트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한번 자릿수를 한번 나타내 보자고요. 자릿수를 한번 나타내 보자고요. 이렇게 5개가 있으면 여기 자리에는 1이 오면 안 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2, 3, 4, 5 이렇게 4가지 경우네요. 근데 뭐 이가 있거나 이 경우나 서로 위치 바꿨다고 생각을 하면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가짓수나 여기서 일어나는 가짓수나 여기서 일어나는 가짓수나 여기서 일어나는 가짓수는 똑같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만의 자리에 2가 오는 경우만 하나 찾아서 나머지 경우는 할 필요 없이 똑같다고 보고 곱하기 4를 하면은 우리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런데 여기 2 오니까 여기는 지금 2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1이 올 수도 있고, 여기는 3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는 또 4가 올 수도 있고 5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네요. 여기 1이 오면은 여기 3은 못 오죠? 3, 4, 5인데,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4하고 5가 올 수 있네요. 3은 못 오니까, 이 자리에는 3은 못 오니까. 그 다음에 2, 1, 4 됐으니까 이제 3하고 5가 남았네요. 근데 3하고 5인데 여기 자리는 5가 올 수 없으니까 5, 3만 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 1, 5니까 남은 게 뭐가 빠졌죠? 3하고 4가 빠졌잖아요. 근데 4가 여기 오면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3이 오고 여기가 4가 오네요. 그렇죠? 이 경우밖에 없네요. 자, 이 3인 경우는 보면은 3인 경우는 여기 보면 1, 2, 3이 빠졌으니까 남은 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1이 올 수도 있고 1이 올 수도 있고 또 4가 올 수도 있고 또 5가 올 수도 있네요. 자, 1이 오는 거는 1, 2, 3 하니까 4, 5 오니까 여기는 5, 4, 5가 남았으니까 5, 4만 요거 한 가지만 딱 되네요. 자, 2, 3, 4니까 남은 거 뭐가 남았어요? 1하고 5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하고 5가 남았으니까 5가 여기 오면 안 되니까 5하고 1이 올 수 있네요. 자, 2, 3, 5가 있어요. 남은 건 뭐가 되겠죠? 1하고 4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4가 여기 오면 안 되니까 여기 1이 오고 여기 4가 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네요. 자, 이번에는 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요 경우를 볼게요. 자,
요 경우를 보면은 2하고 4니까 나머지는 3, 1, 3 여기 보면은 여기 1이 올 수도 있고 여기 3은 못 오죠. 여기 3은 못 와요. 3은 못 오니까 그러면은 5가 올 수 있네요. 1하고 5가 올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2, 4, 1이니까 나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3하고 5가 남았네요. 3하고 5니까 여기 5가 올 수 있으니까 5하고 3이 올 수 있겠네요. 자, 2, 4, 5니까 남는 게 뭐가 남았죠? 1하고 3이네요. 1하고 3인데 여기 1, 3, 2, 7가 아니니까 1, 3도 되고 3, 1도 되고 이렇게 되네요. 자, 요번에 5일 때도 보면 2, 5가 빠졌으니까 나머지는 뭐가 오겠어요? 1, 3, 4인데 3은 여기 올 수 없으니까 여기는 1, 4 이렇게 되네요. 자, 1, 4. 그러면 2, 5, 1이니까 나머지가 있는 게 3, 4네요. 3, 4. 그렇죠? 근데 4가 여기 올 수 없으니까 3, 4 이렇게 되고 4가 오는 경우는 1, 3인데 여기 빠지니까 1, 3, 3,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거 전부 세보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3이 3개가 있고 2개 있어서 전부 11가지가 되겠어요. 11가지. 11가지인데 그 11가지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자리에 2가 오는 경우, 3이 오는 경우, 4가 오는 경우, 5가 오는 경우 똑같을 테니까 곱하기 4를 하면은 44가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깊이 있는 한번 설명을 조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뭐 느끼신 거 없나요, 여기서? 제가 일부러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둘 하고 여기서부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안 세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썼어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여러분들이 눈치 좀 빠르셨으면은 우리가 왜냐? 여기 보면은 이 1이라 그러면은 여기하고 요거 두 개가 다 여기서 체인지가 됐죠. 그렇죠? 요거 두 개가 그러니까 나머지 3, 4, 5인데 여기 3, 4, 5가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가지수가 나온 거예요. 요거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그냥 답 44다. 그것도 관심 가져야 돼요. 관심 가져야 되지만은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자, 여러분들 여기 조금 보세요. 자, 1하고 2가 있으니까 1, 2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 4, 5는 여기 3, 4, 5만 우리가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 5 되는 경우는 요거 두 가지 경우 되니까 요거 두 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3, 4, 5는 의미가 똑같아요. 왜? 다 보면은 여기 3, 4, 5는 여기 3, 4, 5를 딱 쓰니까 여기 남은 거를 보면은 하여간 여기 2는 여기 있으니까 3, 4, 5가 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거 위치만 바꿔놔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3개 나오면 여기도 3개 나오고 여기도 3개 나오는 결과가 생겨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되냐면은 2개는 들어있고 1개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게 쓰이는 거예요. 다시 보면은 1, 5, 4다. 그러면 여기 4, 5 2개 있고 하나는 빠졌어요. 여기 1, 4, 5, 4가 오면은 1, 5, 3인데 여기 5, 3은 들어있는데 1은 빠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뭐 5일 때도 마찬가지고 5일 때도 보면은 1, 3, 4라 그러면은 1은 여기서 빠져 있고 3, 4만 여기 2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거 정답은 수용도로는 전부 일일이 이렇게 구해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그래서 수용도 우리가 기존의 것을 조금 아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수용도를 일일이 풀지 않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n개가 있을 때 다시 말해 이건 지금 5개의 경우인데 뭐 10개, 20개, n개가 있을 때 이걸 공식으로 나타낼 수 없을까?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 방법을 우리가 이 수용도로는 그 일일이 계산하기가 뭐 예를 들어서 10개, 20개 하면 계산하기가 쉽지 않겠죠?
일일이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킨 이론을 우리가 흔히 교란순열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란순열. 교란순열이라 그러는데 영어로 디레인지먼트라 그러거든요. 자, 영어로 디레인지먼트라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나네요. 자, arrange. 이거 arrange에서 빠진 거거든요. 자, D 하면은 조금 영어에서 좀 안 좋은 의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arrange가 적당하게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erange가 제대로 배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않은 배열. 이런 뜻이에요, 직역은. 그걸 우리는 교란이라고 나타냈고, derangement라 그래요. arrange 하니까 좀 영재 공부하거나 조금 공부하는 학생들은 우리가 배열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또 영재 수업에서 자주 하시는 것들이 재배열 부등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면은 재배열 부등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주 재밌고, 수학을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rearrangement inequality라 그러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요새는 뭐 수많은 SNS나 뭐 여러 가지 뭐 매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을 통하든지 아니면은 좀 관심 가지고 한번 공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디레인지먼트를 할 텐데, 디레인지먼트를 일반화하는 우리가 방법에는 크게 포함배제 원리하고 점화관계식을 우리가 이용해서 접근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심화관계로 이 점화식도 세워보고 또 그것도 일일이 끝까지 한번 우리 풀어도 보려고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또 일반 고등학생이라면은 뭐 이거 바람직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공식이 있다더라. 그 공식 정도는 우리가 외워두고 나중에 조금 더 깊이는 그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고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공식부터 한번 써놓고 갈게요. 이 공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공식은. 자,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작업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겠어요. 자, 이제 추리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다 알려주시고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일반화 한번 시키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공식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n 팩토리얼 분의 2 팩토리얼 분의 1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4 팩토리얼 분의 1 빼기 당당당당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n 팩토리얼 때 n 팩토리얼 분의 1까지 여기 이제 부호는 결정해주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결정해주면 돼요. 물론 여기 마이너스 1에 뭐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자, 우리가 마이너스 1에 뭐 어떤 걸 써나. 자, 홀수 짝수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앞에가 플러스가 돼 있죠?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고 짝수일 때는 플러스가 되려면 마이너스 1에다 뭘 붙이면 좋을까요? 이런 방법에서는 만약에 여기다 n이라고 딱 써버리면 짝수일 때 플러스가 되고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대로 우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식이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씩 2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어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44도 우리는 공부되어 있는 학생들은 5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분의 1 빼기 3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4팩토리얼 분의 1 빼기 5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나타내면은 요거 안에서 넘어서 보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빼기 5 곱하기 4 더하기 5 빼기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44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죠? 60 빼기 20 더하기 5 빼기 1 해서 44. 우리 아까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간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우리가 아주 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자주 유도하는 포함배제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자, 포함배제는 사실은 집합론에서 쓰는 건데, 자, 우리가 흔히 the principle of inclusion and
익스클루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자 보면은 A 합집합 B 합집합 C 뭐 예를 들어서 A 합집합 B 하면 우리는 어떻게 쓰나요? 물론 정확히는 n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앞으로 n은 안 쓸게요. 그냥 쓸게요. 요거 앞에만 써놓고 자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A 더하기 B에서 빼기 A 교집합 B가 되죠. 요건 어떻게 써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빼기 A 교집합 B 더하기 B 교집합 C 더하기 C 교집합 B.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A 교집합 B, B 교집합 C, C교 A 한 다음에 더하기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우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A 합집합 B 합집합 C 합집합 D는 어떻게 우리가 될 거라고 추측이 되나요? 사실은 이 포함배제 원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도 우리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 요거는 똑같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빼기 더하기 빼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짜리는 더하고 두 개짜리 이렇게 두 개씩 묶인 거 두 개씩 묶인 거는 빼고 요번에 세 개씩 묶인 거는 더하고 네 개씩 되는 거는 빼고 이렇게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다시 말하면 포함하고 빼고 포함하고 빼고 포함하고 배제하고 포함하고 배제하고 그래서 이걸 포함 배제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 교수 선생님들이 이거를 어떤 분은 포배의 원리 어떤 분은 포제의 원리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어디가 더 옳다 그러다 보다는 저는 사람들이 그 조금 많이 쓰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진짜 많은지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했지만은 대체로 많이 쓰는 포제의 원리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포제의 원리 뭐 한자로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하여간 포제의 원리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포제의 원리에 우리가 제가 이제 포제의 원리를 수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포제의 원리를 하다가 이 집합을 다시 말해 A, B, C, D 이 집합을 무엇으로 놓을 것인가 뭘로 놓을 것인가 요게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되는 걸 집합으로 놔라. 이거 포인트예요. 이거 포인트.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포제의 원리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이 포제의 원리를 적용할 때가 있는데 자, 뭐다? 기본 원리는 반대되는 것을 집합으로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집합의 성질을 이용해라. 요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밑줄 긋고 생각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5개일 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개일 때 우리 아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일반화시키긴 이제 일반화하는데 어떻게 5개일 때 일반화 되는지 우리가 한번 5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아니면은 5명이 있는데 이 사람의 우산이 여기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는 1, 2, 3, 4, 5 이렇게 이것은 여기 이 1의 숫자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2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3은 여기하고 짝을 지면 안 되고 4는 여기하고 짝을 지면 안 되고 5는 여기하고 짝을 안 지면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도 예전에 외국 문제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2, 3, 4, 5 그래서 5명의 부부가 있는데 춤을 추는데 서로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짝을 이뤄서 춤을 추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함 배제할 때 물론 예외의 경우는 있어요. 이거 뭐 100%는 아니지만은 포함 배제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다? 반대되는 걸 집합으로 놔라. 반대되는 걸 집합으로 놔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는 1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 될 조건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반대되는 걸 집합으로 놓으니까 이 자리에 1이 들어가는 경우를 집합으로 놓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이 자리에 1이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A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1이 들어가는 경우를 A, 여기에 2가 들어가는 경우를 B, 여기에 3이 들어가는 경우를 C, 여기에 4가 들어가는 경우를 D, 여기에 5가 들어가는 경우를 E라고 우리가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뭐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집합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A 합집합 B 합집합 C 합집합 D 합집합 E까지를 보면은 그러니까 A 합집합 B 합집합 C D E 요거는 우리는 뭘 나타내냐면 적어도 하나는 뭐다? 자기 1이 요 자리에 들어가거나 2가 여기 자리에 들어가거나 3이 요 자리에 들어가거나 4가 요 자리에 들어가거나 5가 요 자리에 자기의 우산을 쓰는 경우에 적어도 하나는 자기의 우산을 쓰는 경우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우산 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에 전체 집합에서 빼는 n의 이거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전체 집합에서 요거는 뭔 뜻이에요? 전체 집합 U에서 유니버설 세트에서 전체 집합 U에서 이거를 뺀 그런 가지수를 우리가 선생님이 n은 안 붙였어요. 저기 가지수를 나타낸다고 우리가 일단 여기 뭐 이렇게 기호를 쓰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는 뭐가 되겠어요? 1, 2, 3, 4, 5 막 하니까 우리가 n개면 n팩토리알이고 5개면 5개 5팩토리알이 되겠죠. 5팩토리알. 그래서 이건 5팩토리알이 되겠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 구할 때 우리가 포함 배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걸 한번 보면은 포함 배제를 여기 한번 봅시다. 자, 포함 배제를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저걸 보면은 A 합집합 B 합집합 C 합집합 D 합집합 E를 쓰려면은 먼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하나짜리는 다 더해야겠죠. 요거. 그러면 A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자, 1은 1이 자리에 오는 것. 우리가 반대되는 걸 집합을 했으니까 1이 요 자리에 오는 것. 다시 말하면 만의 자리에 오는 것.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사람이 자기 우산 쓰는 거. 자기 부인하고 춤을 추는 경우. 요 경우에 되겠어요. 자기 파트너하고 춤을 추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추리고 요거는 자기 마음대로 춤을 춰도 되니까 이거는 그냥 요거는 고정시켜 놓고 요거 4개 배열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 경우가 몇 개가 되겠어요? 4팩토리알. 다시 말하면 이게 n개면 뭐가 되겠어요? n-1 팩토리알이 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4팩토리알 똑같으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나요? 5 곱하기 4팩토리알 해서 실제로는 5팩토리알이 되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자, 요번에는 우리가 어느 두 개가 다시 말하면 두 개씩 묶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는 A교 B 더하기 당당당당 해서 D교 E까지를 더해야 되겠죠. 요거. 그런데 이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가지수는 5개에서 2개 뽑는 가지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콤비네이션 5에 2가 되고 5C2가 되네요. 5C가 그러니까 5개에서 choose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가 되겠어요. 그리고 2개가 됐는데 나머지는 마음껏 돌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개는 자기 나름대로 배열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에 뭐가 되겠어요? 3팩토리알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똑같은 원리를 보면 이번에는 3개짜리가 있을 거예요. A교 B교 C까지 해서 더하기 3개짜리가 쭉 있을 텐데 3개짜리가 쭉 있을 텐데 요 3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거는 교집합이 A 다시 말하면 요 자리에 1이 오고 요 자리에 2가 오고 요 자리에 3이 오고 4, 5는 마음껏 돌려도 되니까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2팩토리알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가지수가 몇 개가 되겠어요? 5개에서 3개 뽑는 거 되겠어요? 않겠어요? 그래서 콤비네이션 5에 3이다. 그래서 5C3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면 4개짜리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콤비네이션 5에 4에 1팩토리알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개 다 있는 것도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냥 컨비네이션 5에 5, 뭐 0팩토리얼 이거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는 이제 일반화시켜서 이제 요 공식에다 넣어보면 빼기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자, 요걸 한번 보자고요. 요거. 그래서 요거는 5 곱하기 컨비네이션 5의 1에서 곱하기 4팩토리얼 더하기 빼기 이제 여기서 여러분 더하기 빼기 컨비네이션 5의 2의 3팩토리얼 더하기 컨비네이션 5의 3의 2팩토리얼 빼기 컨비네이션 5의 4의 1팩토리얼 더하기 컨비네이션 5의 5. 근데 이 규정이 선생님이 5개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n개일 때도 똑같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씩 맞춰서 n일 때 그렇게 확장됐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NCR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R 팩토리얼 분의 NPR이 되는 것이고 요건 조금 하면은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공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가만히 놓고 보면은 1 팩토리얼 요거를 조금 보면은 1 팩토리얼 4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 하니까 요거 없어지지 않겠어요? 요거는 딱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딱 보면은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 해서 여기 3 팩토리얼이 있으니까 3 팩토리얼 있으니까 요거 없어지겠죠? 또 마찬가지로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 하고 2 팩토리얼 하는데 요거 없어지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보니까 여기 5 팩토리얼 요건 없어지고 여기 플러스부터 보면은 5 팩토리얼이 다 있는데 안에서 뽑아보면은 우리는 요 공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씩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풀어도 좋고 요거를 일반화시켰다고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점화관계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우리가 하나씩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디레인지먼트라 그래서 뭐 수열 관계로 하나하나 놓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D니까 보통 D에 N으로 표시해서 D의 원은 얼마가 되겠죠? 당연히 0이겠죠. 뭐 한 사람이 맨 한 자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우산 안 쓰는 경우 뭐 맞습니까? D에는 그 가지수가 0가지네요. 다음에 두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두 경우를 보면 뒤에 2가 있는데 뒤에 2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여기 오니까 이렇게 남의 우산을 갖게 되는 거 아니고 요 한 가지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예요. 그 다음에 D3는 3개니까 이렇게 3개일 경우는 이건 어떻게 되느냐? 만약 이 경우는 안 되네요. 얘가 자기가 돼야 되니까 안 되네.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얘는 반드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네요. 그쵸?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얘가 이쪽에 가는 경우가 있네요. 얘가 이쪽에 가면 일로 오게 되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요런 두 가지 경우밖에 없네요. 그래서 DS3는 2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은 2를 보면은 2 팩토리얼 분의 2 팩토리얼 분의 1 해서 요거 한 가지 우리 공식 아니까 요 3에 보면은 3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 분의 1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1 하니까 요거는 3 빼기 1 해서 2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으면 되겠네요. 그쵸? 요번에는 뒤에 4를 한번 볼까요? 뒤에 4를 보면 몇 가지가 될 것이냐? 우리는 자 뒤에 4를 우리가 수용도로 한번 일일이 그려볼게요. 자 뒤에 4는 하나 자 요거 지우고 여기다 아예 우리가 자 하나 둘셋 넷인데 자 여기는 1이 자리가 오면 안 되니까 2 3 4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기가 2가 오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여기는 2가 이미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이 올 수도 있고 여기 3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4가 올 수도 있네요. 자 여기가 1이 오니까 3, 4니까 나머지가 3, 4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4, 3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2가 오면 3이 오잖아요. 3이 오니까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요? 1, 4니까 1, 4 안 되니까 여기는 4, 1만 되네요. 마찬가지 2, 3은 3이 오는데 3이 하나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3이 오고 여기 오는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세 가지니까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우리 똑같다는 거 아까 공부를 했죠. 그래서 여기가 9가지가 되네요. 자, 아까 우리가 뒤에 오는 우리가 계산해서 44가지인지 알겠죠? 그렇죠? 44가지인지 우리가 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뒤에 6는 어떻게 되느냐? 뒤에 6도 한번 우리가 구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6팩토리얼 2팩토리얼 분의 1 빼기 3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4팩토리얼 분의 1 빼기 5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6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쓰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빼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더하기 6 곱하기 5 빼기 6 더하기 1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보면은 요게 얼마 몇 가지가 되는지 우리 같이 계산해 보자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5가 들어간 걸 먼저 계산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6, 5, 30이고 10이니까 요게 360이 된다는 것을 우리 금방 알겠네. 요것도 5가 들어간 걸 먼저 짝수하고 결합시켜주면 0이 나와서 계산하기 편해요. 자, 그래서 5, 4, 20, 2, 6에 12 하니까 빼기 120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요거 30 빼기 6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240이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270인데 이렇게 하니까 빼기 하니까 265가 되네요. 자, 265.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푸는 걸 보면서 조금 어떤 영감을 받으셨으면 더 좋을 텐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 어떤 규칙이 있을 것 같나요? 규칙? 저도 잘 못 찾겠어요, 사실. 저도 공부를 했으니까 이걸 찾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해서, 아, 이런 경우로 수학자들이 이렇게 봤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보면은 여기에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자, 그 규칙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조금 이따 그 규칙도 설명하고, 우리는 일일이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이 규칙이 나온 다음부터는 우리가 빨리 계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하고 여기 이 수업을 듣고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는 점화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이 점화관계, 자, 이제 세 번째 접근법. 점화관계. 이걸 점화관계, 사실은 이걸 점화관계를 영어로 recurrence라고 그래요. 자, 선생님이 영어를 쓰는 이유가 특히 영어 쓰는 이유가 있어요. recur라는 뜻이 뭐예요? recur, 영어 공부하는 친구, recur,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것이 다시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점화관계라고 흔히 많이 표시하고 또는 재기관계라고도 recur니까 재기관계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책에 따라서 우리 재기관계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recur, 다시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 이랬잖아요. 우리 재기대명사, 영어에서 말하는 뭐 재기대명사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자가, 의미가. 자, 그래서 다시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 기존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똑같은 유형으로 다시 우리가 반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점화관계 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가 제일 먼저 제일 쉬운 거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하노이 탑이라는 거 많이 할 거예요. 하노이 타워 문제. 하노이 타워 문제를 하노이 탑 문제를 하는데 우리가 하노이 탑 문제가 뭐죠? 우리 간단히 이거 설명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가자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원판이 맨 밑에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위에 원판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은 원판이 세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보자고요. 이것을 다른 쪽에다 이렇게 옮기는데 이렇게 요걸 이렇게 해서 요 기둥이 3개 있는데 요것을 밑에 원판을 예서 뭐 3개도 좋고 4개도 좋고 예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게 뭐 n개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게 원판이 n개 있다고 얘기해도 되고 그것을 여기다가 그대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원판의 반지름이 큰 원판이 작은 원판 위에 올라가지 않고
작은 원판이 위에 있게 하는 상태로 요걸 그대로 옮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왜 옮길 수 있느냐? n개일 때 어떻게 옮길 수 있느냐? 이렇게 수학적 기납법처럼 연관시키거든요.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도 넓으면 점화관계죠. 그래서 점화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불이 이렇게 도미노 이론처럼 불이 여기다 붙이면은 심지가 이렇게 연결되면 같이 이렇게 불이 붙여나가지 않겠어요? 물론 불 붙이는 건 연속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거 점화관계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상적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연결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요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하노이 타워 문제는 다음에 하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하노이 타워 문제를 조금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요거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데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D의 n이라고 하자. 다시 말하면은 1, 2, 3, 4, 5 뭐 여기 n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 n개가 있는데 또 1, 2, 3, 4, 5 n개가 있는데 요거 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우산 뭐 짝이든지 자기 우산을 안 쓰고 1이라는 사람은 2, 3, 4, 5 여기 칠 거. 2는 자기 거 빼고 다른 거 다 집을 수 있고 3도 자기 거 빼고 다른 거 다 집을 수 있고 이런데 이런 관계식이 어떻게 식이 성립될까? 이런 문제예요.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어느 특정한 하나를 선택해 보자고요. 자, 특정한 하나를 선택하면은 우리가 먼저 1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가 되겠어요? 1은 못 오니까 2, 3, 4, n-1개가 오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이 2를 선택하는 경우, 3을 선택하는 경우, 4를 선택하는 경우, n을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1이 2를 선택하는 경우를 한번 보자. 다시 말하면 여기가 2가 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가 오면은 다음번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2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2의 입장에서. 자, 요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밑줄 긋고 요거 저기서부터 설명을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나누는 거. 요게 필요한 접근 방법이에요. 두 가지 경우 어떤 경우냐? 2가 2를 선택하는 경우, 2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하면 1이 2가 오는 경우인데 2가 2를 선택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우선 1을 가져가는 경우, 선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2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2를 선택하는 경우와 2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2가 2를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2가 2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2는 2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딱 빼놓으면 우리가 아까 그리스 선생님이 아까 우리 수영도 그릴 때도 그 두 개 빼놓으면 여기는 어떤 조건에 하면 돼요? 3은 3이 오면 안 되고 4는 4가 오면 안 되고 5는 5가 오면 안 되고 n은 n이 오면 안 되니까 그럼 주어 조건 만족하는 이런 똑같은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리커가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리커가 발생하는 경우를 만들었다 이런 리커런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선택하는 경우는 D의 개수가 이게 전체 연결도 요거 두 개 빼니까 D의 n-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2를 선택하는 거를 2를 자기 우산이라고 생각하자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요 1이 2의 우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2는 2를 선택하지 않고 3은 3을 선택하지 않고 4는 4를 선택하지 않고 5는 5를 선택하지 않고 등등등등 해서 n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요거 하나만 빼고 요거 두 개를 딱 빼버리고 2는 요거 선택 안 하고 요거 3을 선택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선택하는 거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D의 n-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세워졌나요? 식이 세워졌어요. 뭐 어떤 식이 세워졌나요? 자, D에는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서부터 n-1이니까
n-1에 n-1에 그 다음에 그 n-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 두 개가 있으니까 d의 n-1 더하기 d의 n-2 요런 게 되네요. 요런 점화식이 성립돼요.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화식을 우리는 선생님이 저 점화식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이 일부러 써놨어요. 일부러 써놨어요. 자, 저 점화식을 내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니까 요 3부터는 어떻게 구해지면 되냐면은 여기 잘 보면은 자, 요거하고 요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요거하고 요거를 두 개를 더해요.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거를 요거하고 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0 더하기 1 곱하기 2 해서 2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요거는 또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 앞에 거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 더하기 2 다시 말하면 뒤에 n-2, n-를 두 개 더한다면 요 n-1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첨자하고 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요거하고 요거를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1 더하기 2에다가 여기 곱하기 3 하니까 3이 돼서 3, 3은 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거를 구하려면은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2 더하기 9 하면 11이 되겠죠? 이 11의 숫자를 요거하고 곱한 거예요. 그러면 44가 되는 거고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 두 개 더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3이 되잖아요. 그 53하고 우리가 5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5, 25, 5, 3, 15에서 25, 15에서 265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식을 이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돼서 요 몇 가지 수 암기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응하는 방법이 있구나.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워할 텐데 요거는 영재생들은 조금 봐도 좋은데 일반 학생들은 안 봐도 좋고 봐도 좋은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더 들어가려고 그래요. 조금 더 수업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이제 요거까지 우리가 공부해서 요까지 대부분 요까지면 우리가 다 만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하는 김에 오래간만에 조금 더 깊은 수업을 조금 해보자.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돼 있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풀고 싶어요. 지금 수업할 거는 이거 풀고 싶어요. 이거를. 그런데 이거 지금 뭐 하나, 두 개, 세 개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를 점화식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초기값 또는 초기치 이니셜 밸류라고 그러는데 자, 이니셜 밸류 초기값 또는 초기치라고 얘기해요. 초기값 또는 초기치 이제 한자말로 쓰면 이게 그 값이라는 치자예요. 치자. 가치 할 때 치자. 자, 그래서 초기치를 우리가 두 개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두 개, 뭐 1, 2도 좋고 뭐 아니면 요거 두 개도 좋고 D1, D2도 좋고 D2, D3도 좋고 하여간 D1은 0 D2는 1 뭐 요거 우리가 요 두 개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DN이 뭐다? 우리가 이 조건이 아니라 DN이 어떻게다? 이렇게 풀어보고 싶어요. 약간 난이도가 있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공부할 사람은 요거 뒷부분도 조금만 수업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근데 우리는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 알아요. 요걸 왜 어렵다 그러느냐? 사실은 정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거 세 개가 나와도 이 개수합이 양쪽이 같아서 한쪽으로 몰면 개수합이 0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일반 교재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A의 N, PA의 N 플러스 2 더하기 QA의 N 플러스 1 더하기 RA의 N은 그래서 뭐 0이든지 뭐 어떤 숫자가 있든지 그건 이제 조금 더 난이도에 따라서 0일 때가 제일 쉬운 경우니까 일단 0일 때만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래놓고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풀진 않아요. PQR은 상수를 보통 취급을 하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정규 교과과정은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일 때만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우리가 취급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자꾸만 의문을 품어야 되잖아. PQ 플러스 R이 이것이 0이 아닐 경우, 다시 말하면 0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것도 약간 어려운데 요거를 이미 수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연구가 돼 있어요. 뭐 그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 일반항 구하는 비례 공식이라든가 아니면 비례 여러 가지 그 업적이라든가 실제로 그걸 비례가 했느냐 안 했냐 가지고 수학사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지만은 하여간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 분야니까 그렇고 이거는 그거보다도 조금 더 어렵네요. 이게 아닌 경우보다도 또 조금 더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이 부분이 상수가 아니에요. n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결론은 우리가 아마 요거를 제가 수업을 하다가 애들에게 숙제도 덜어 줘보거든요. 그 숙제를 줘보면은 눈치 빠른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하려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은 결론은 뭐가 나와야 돼요? 맞아요. 결론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식 제가 그래서 일부러 공식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냥 풀기에 애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결론을 유리하게 해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결론 지어서 우리가 또 하면은 물론 그거 말고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겠지만 결론으로는 조금 더 이 접근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데 우리는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약간 난이도 있으니까 그냥 관심이 덜한 학생은 여기서부터는 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요거 우리가 아까 뭐 여러분들이 요거 공부하는 일반 영재에서는 아마 특성문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특성 방정식을 그거는 우리가 차치하고 일단 요거 한번 풀어보기로 합시다. 자, 요거를 우리가 적당히 우리가 텔레스코핑 기법을 쓴다. 우리가 텔레스코핑 기법이 우리가 적용될 수 있을 거라는 걸 눈치채고 텔레스코핑 기법을 쓸 거예요. 요거 조금 뭐하면은 요거 일일이 요거만 또 수업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요거 인터넷 검색도 좀 하시고 저 수학 잘하는 주위에 형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찾아서 조금 공부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적당히 변형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D에 N을 빼기 N에 D에 N-1인데 요것만 하나 옮겨놓을게요. 자, N에 D에 N-1은 요거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N에 N-1에 D에 N-1이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D에 N-1, 마이너스 D에 N-1 여기 남아있죠? 여기 다시 한번 N에 D에 N-1이 여기에 있던 거를 여기로 옮겼어요. 요거는 마이너스 D에 N-1이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D에 N-1 이렇게 되네요. 또 여기도 보면은 N-를 전체로 보면은 플러스 N-1에 D에 N-2 이런 형식이 되네요. 자, 요거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똑같은데 요거는 하나 적네요. 다시 한번 요거하고 요거는 똑같은데 요게 하나 적네요. 그리고 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너스로 묶고 D에 N-1 빼기 N-1에 D에 N-2 해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식변형이 우리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숫자를 넣거나 다른 문자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변형이 가능해요. 자, 그거는 또 해보시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넣어볼게요. 물론 이걸 후진대입법이라고 해서 요 다음에 거는 또 플러스 이렇게도 좋아요. D에 N-2 빼기 왜냐면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2에 D에 N-3 뭐 이런 식이 되네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하여간 이걸 부호는 뭔지 모르겠고 이제 부호는 이제 조금 이따 결정을 하고 여기 보면은 D에 지금 2, 1이 있으니까 D에 2 빼기 요거 2하고 똑같은 1 곱하기 D에 요거보다 하나 적은 요거 D에 2니까 요거 미안 요거 2 곱하기 요거하고 요거 똑같이 쓰고 D에 1 요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무엇인지 플러스 무엇인지 요거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찾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보자고요. 자, 마이너스 dn에 n-1에 dn-인데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어떻게 돼요? 홀수 차이 나잖아요. 홀수일 때는 플러스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뒤에가 이쪽이 홀수가 되면은 마이너스. 여기가 짝수가 되면은 플러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n에 n-2가 돼야 되니까 요거 d2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요거 d2는 n-에 n-2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마이너스 1에다가 그냥 위에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n-2나 n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에 n 이렇게 우리가 써줘도 우리가 상관이 없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뒤에 2가 얼마죠? 1이잖아요. 초기값이. 뒤에 1이 0이니까 1 빼기 0이니까 요거는 그냥 요 값이 전체가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아요. 또는 이게 잘 안 보이면은 그냥 텔레스코핑을 해도 좋아요. 한번 우리가 텔레스코핑 조금 수열이 많은 부분이 텔레스코핑 값으로 우리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또 연습을 한번 조금 해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걸 한번 더 볼게요. 여기가 음수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2부터 넣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2부터 넣으면 여기 0이 되니까 3부터 넣어야겠네요. 또 여기가 양수가 되면 여기서 보면 2를 넣어야죠. 최소값이. 근데 여기다 2를 넣으면 또 0이 되니까 3부터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n 대신 3을 넣어보면 이거 하나씩 써볼게요. 선생님이. 자, n을 3을 넣어보면은 뒤에 3 빼기 3 곱하기 뒤에 2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 3 넣으면은 여기는 빼기 요쪽으로 내려와서 하자고요. 빼기 뒤에 2 빼기 2 빼기 뒤에 1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 4를 넣어볼게요. 여기다 4를 넣을게요. 그러면 뒤에 4 빼기 4 곱하기 뒤에 3은 빼기 뒤에 3 빼기 3 곱하기 뒤에 2 이런 형식이 되겠죠. 요번에 5를 한번 집어넣을게요. n 대신 5를 한번 집어넣어보자고요. 그러면 뒤에 5 빼기 5 곱하기 뒤에 4는 빼기 뒤에 4 빼기 4 곱하기 뒤에 3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네. 그래서 쭉 내려오면은 뒤에 n은 빼기 n 뒤에 n-1은 마이너스 뒤에 n-1 빼기 n-1에 뒤에 n-2 이렇게 우리가 얘기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좌변 우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우리 텔레스코핑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좌변 우변 곱해야 되겠죠? 곱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거하고 요거가 없어져요. 요렇게 없어져요. 요렇게 없어지고 요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남는 거는 요거만 남네요. 그리고 여기는 요거만 남고 요 마이너스 9를 어떻게 처리하냐? 그건 아까 우리 똑같아.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도 좋은 문제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남은 건 뭐가 나왔어요? 뒤에 n 빼기 n의 뒤에 n-1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네요. 그렇죠? 첫 번째 단계. 자, 요거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 텔레스코핑 기법을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보통 급수를 더하기 때문에 텔레스코핑 시리즈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망원급수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망원경이잖아요. 텔레스코피가. 그래서 망원급수 뭐 이렇게 우리말로 나타내기도 해요. 자, 우리 급수라는 건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거다. 급수. 물을 이것도 우리 아재 개그가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급수란 말이 일상생활에도 덜어 쓰이는 경우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뭐 예전에 어떤 그 유명한 경제학자 멜더스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하급수가 영어로
지오메트릭인데 우리 지오메트릭은 등비수열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적처럼 물론 R이 1보다 클 때겠죠. 여러분들 수학하시는 분들은 제 말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풀어서 우리는 결론을 이걸로 내야 되잖아요. 이것도 후진대입법이 가능해요. 이렇게 이거 뒤에서 쭉 써서 뭐 아까처럼 우리 여기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편한 거는 여기 앞에 있을 때는 요 앞에 거 맞춰서 우리가 적당히 식변형하면 우리가 텔레스코핑이 바로 보여요. 그래서 두 가지 풀이 다 가능한데 선생님은 그냥 쉬운 걸로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후진대입법으로 이렇게 쫙 해서 하나씩 뒤로 아까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번씩 해봐셔야 돼요. 왜? 접근하는 방법을 각각 어떤 게 장단점이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를 양변을 n팩토리얼로 나눠보자고요. 그러면 여기를 자 n팩토리얼로 나눠보는 것도 우리가 금방 이건 뭐 아마 좀 어느 정도 유형을 배우신 분들은 금방 알겠지만은 자 요거를 생각하면 n팩토리얼이 금방 생각날 거예요. 자 여기도 n팩토리얼 나누고 여기도 n팩토리얼로 나눠보자고요. 그러면 이거는 두 개 분리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두 개 분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다시 쓰면은 n 팩토리얼 분의 d의 n 빼기 n 팩토리얼 n d의 n-1은 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 제가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n 팩토리얼 분의 n이 있다. 자, n 팩토리얼 분의 n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n 팩토리얼은 어떻게 돼요? n-1 팩토리얼 이렇게 우리가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약분되니까 실제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요거 약분돼서 이 부분은 어떻게 고치면 좋냐면은 이 부분은 자 n-1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다시 써보면은 자 다시 써보면 뭐냐면 n 팩토리얼 분의 dn 빼기 n-1 팩토리얼 분의 d의 n-1은 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런 형식이 되겠네요. 이제 보이죠? 물론 요거 뭐 조금 안 봤으면 요거 하나를 다른 요거 자체를 예를 들어서 뭐 A의 N으로 치환해도 좋고 그냥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듣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치환까지 필요 없이 바로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1부터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 어떻게 1 집어넣으면 양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2부터 집어넣으면 좋을 거라는 걸 우리가 눈에 금방 알겠죠? 그래서 n에서 2부터를 집어넣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2 팩토리얼 분의 d의 2 빼기 1 팩토리얼 분의 d의 1은 2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2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요거는 그냥 쓸게요. 이제 그래서 2 팩토리얼 분의 1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3 팩토리얼 분의 d의 3 빼기 2 팩토리얼 분의 d의 2는 3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4 팩토리얼 분의 d의 4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d의 3은 요거는 4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쭉 하면은 n 팩토리얼 분의 d의 n 빼기 n-1 팩토리얼 분의 d의 n-1은 n-1 요거는 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요거 텔레스코핑이 보이죠? 텔레스코핑을 이렇게 해가지고 좌변 우변 우리가 레프트 핸드 사이드하고 라이트 핸드 사이드 요거 두 개를 더해줘 버리면은 이렇게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고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는 요거 남고 요거 남는데 요거는 D의 원이 얼마였죠? 우리 아까 지워졌네요. D의 원이 0인지는 우리 다 알죠?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네요. 그래서 요거 좌변에 남는 건 뭐만 남아요? 다시 말하면 n 팩토리얼 분의 D의 n만 남고 우변에 남는 건 뭐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 팩토리얼 분의 1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4 팩토리얼 분의 1 빼기 당당당당 해서 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 이런 게 남네요.
그래서 요 n 팩토리얼이 오른쪽으로 딱 넘어가서 DN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DN의 공식을 유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네요. 좀 긴 수업이었죠? 여러분들이. 자, 근데 이 문제는 살짝 바꿔서도 우리가 출제가 자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연관시켜서 기본적인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쉬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